2015년 4월 4일 새벽,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당에 모여서 인성 토크를 40분 촬영하고, 또 엄마한테 배우는 영어 회화 1시간여를 촬영하고 했는데, 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떨 때는 보통 지나칠 정도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심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결과, 소심하고는 달라요. 세심, 이라고 해야 돼. 세심, 예민. 소리 엄마가 어제 생활영어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예. 소리 엄마가 그 강의를 해본 경험은 없다 그래요. 배우기만 했지 가르쳐 보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기와 엄마로 비유하면 젖 먹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젖을 먹이다 보면 엄마가 울을 일이 있어요. 우리 애 엄마도 예전에 젖을 먹이다가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뭐 다른 엄마들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이가 열이 나고 잘 안 먹습니다. 젖을 안 먹으면 그냥 애잔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 젖을 잘 빨더래가 젖 빠는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일교가 젖 빠는 걸 잊어버렸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젖이 빨려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걸 힘들어 가지고 막 울었어요. 나는 이제 처음 애기 아빠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나도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전화를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어떤 현상이라고. 그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애는 젖을 안 빤다고 하고, 이거 애 엄마는 울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젖을 안 먹어보세요. 교육이 수유하고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쫙쫙 잘 빨아들이면 참 젖을 먹이기도 재미가 있죠. 근데 수유하고 같은 게 아니라 수유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왜는가 하면 이건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들, 혈연이나 이런 거 뭉쳐있지 않잖아요.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밤새 그것을 이제 나는 절인다고 그러는데, 인코딩 해놓고서 제가 사실 저녁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하도 고민이 돼서. 그리고 제가 세심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돌아와서 지금까지 머릿속에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소리 엄마한테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지만 참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나중에 내가 미소를 데리고 대전에 오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카메라에 사진 나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제 데려가면 되니까 미소한테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는 멀쩡한데 소리네 엄마가 우리가 무성의하게 듣는 거로 봤다. 자기가 아는 운경이나 희원이나 자기나 정말 재미있었다. 우리는 너무 재미있어서 집중하고 있는데 얘들 재미없어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은 이해가 안 갔다. 야, 너 진짜로 말해봐. 너 자체가 재미가 없었지 않아?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운경이나 희원이가
재미없어 하지 않느냐. 걔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피곤해서 하품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점은 있었지만 걔들 내가 볼 적에 몰라요. 내가 웅경이나 희원이한테 개인적으로 안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는 내가 물어봤어요. 재미없냐? 아니라고. 그거 왜 얼굴 표정이 아니 재미있다고. 걔들이 재미가 없으면 웅경이 스타일은 몰라요로 대답을 하거든요. 희원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걔들을 좀 아는데 쟤들은 머리를 써서 재미없었는데 재미없지 않았다 그러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면 그걸 눈치로 내가 감을 잡아 알아요. 절대 재미없어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 대답도 그랬고. 근데 미소한테 재확인해 본 결과 정말 재미있었다. 다만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 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 이걸 제가 못하니까 참 복장이 터집니다. 이거 내가 교재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 거는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재를 교보문고나 계룡문고에 가서 사요. 아주 어린이한테 근데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따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사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출판사로 전화해서 그 작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요. 내용은 이걸 우리가 이런 곳인데 그 저작권을 좀 동의를 받아 쓰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출판사에서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기네 책이 PR되니까. 그러면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선생님.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저명한 사람은요, 뭐 꼭은 아니지만 이름이 많이 나지 않거나 지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좀 뭐라 합니까?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대개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돈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 한 90%는 10명에 9명 정도는 그러십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시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을 우리 학당에 초청까지 해냅니다.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안 주고. 그 저작권은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저작권 협회 벌써 80년대 초에 30년 전에 종교 분야를 박춘석 회장님하고 있을 적에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1호 아닙니까? 국내 1호예요. 종교 분야. 동요, 국악, 순수, 가요, 종교, 동요, 국악, 대중, 클래식. 요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종교 분야를 만드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1호에 제가. 저도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월남 이상제를 누가 내가 쓴 책을 가지고서 특강이 아니라 한국사에서 강의를 할 교재로 삼겠다거나, 지금 현재도 기독교 찬양학 백석대학교의 그 교재잖아요. 제가 그 돈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보도 않았고,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한 김도수 교수가 하는 거지만, 하여간 선뜻 동의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솝 이야기를 좀 쓸 일이 있었어요. 신문사에서. 이솝 이야기가 좋은 게 많거든요. 이솝 이야기를 사가지고 그 작가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도 저장이 돼 있나 물어서 참 그 사람 한번 우리 학당에 모셨으면 좋겠네. 예, 흔쾌히 동의합니다. 문제는 저작권 문제는 ABC 해가지고
A, B, C가 다 거부하면 D한테 연락하면 돼요. 책을 잘 선별을 해서 그래서 그분의 도움도 받고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돈 버는 학원도 아니니까 학당 아닙니까? 학당 무료 사이트 아니에요. 그리고 학비를 받지 않는 기부, 재능 기부, 봉사, 사랑의 단체 아닙니까? 그런 거는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천하께 다 지식은 다 우리 거예요. 누구든지 잘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명을 부족해서 그렇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만들어내야 돼요. 세종대왕의 정신. 그것은 뭐 세종으로 가면서 부각이 된 거지만 원래 메타코그니션이나 코리아 멘탈 컬처의 정신은 이 창의적 학습입니다. 남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같이 하려면 홈페이지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우리 홈페이지 같은 거 없어요. 남이 안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남이 만들지 뭐 이만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쫙 한 발은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남보다는 뭔가 달라야 된다. 세종대왕이 다른 대왕하고 틀린 게 뭐예요? 그 창의적인 머리를 하잖아요. 이 영어 특강은 원래 김재혁 일기생 걔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걔한테 내가 말해 놓은 겁니다. 내가 대학교가 되면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대학 뭐 때문에 바쁠 테니까 대학교가 되면 초등학생용 교재를 만들어라. 100페이지 정도면 된다. 그 다른 사람도 그거 만드는데 못 만들 게 뭐 있느냐? 그럼 만들 수 있다. 나보고 만들어도 만든다. 내 발음이 현찮고 어쩌고 그랬었지. 근데 점수는 낮겠지. 50점짜리 만드느냐, 30점짜리 만드느냐, 90점짜리 만드느냐가 문제죠. 교재 만들면 돼요. 또 한자를 분당에서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뭐로 가르치느냐니까 뭐 교문가 가서 사다가 한다고 전화하느냐니까 뭐 전화합니까 뭐. 그 1급이에요. 그 학교를 몇 군데 학교를 나가면서 한자를 가르치는 친구인데 그 제자들이 지난번에 4급도 따고 5급도 땄다고 막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막 몇 명이 땄다고. 아마 학교에서 대잔치가 벌어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어이, 그 한자 교본을 맹글어 만들어가지고서 아이고 참 광로 형도 참 그걸 어떻게 만드냐. 못 만들 게 뭐 있느냐. 내가 가르치는 건데 내가 만들면 되지. 못 만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책에서 여기서 좀 따오고 저기서 좀 따오고 따다가라도 꾸미기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표절 아니야. 표절은 남의 거 통째로 가르치면서 뭘 표절을 따져. 만들면 됩니다. 영어 교재도 만들면 돼요. 다만 내가 만들어서 오죽하냐. 그게 문제인데 오죽한 게 좋은 겁니다. 오죽해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쉽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 영어 초등학생들 3학년 4학년을 위한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생각을 해서 영어 교재를 만들기는 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들 연락도 안 하고 지금도 연락 안 오네. 지금 하여튼 고3이니까 걔가 정신없어요. 우리 미소하고 현기는 중3을 졸업할 때는 책을 한 150쪽 200쪽짜리 책을 한 권씩 내기로 나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쟤들은 그 별로 의미가 없을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의미를 지금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반드시 얘들 책을 내게 한다. 무슨 책을 낼까요? 아직 미정이에요.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면 16살이 되는데 17살에 우리나라 소설가 누구요? 조정래인가 뭐 누군가 하여튼 박범신인가 하여튼 유명한 소설가들은 보면 17살 때부터 책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참여 이제 이거 다 젖히고 소리 엄마의 참여 이건 아주 귀중한 겁니다. 소리 엄마가 어제 마음이 엄청 힘들어 했어요.
근데 나는 그 2배는 힘들었다니까. 나도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잔다니까. 이게 왜 힘들어 합니까? 말만 듣지 뭘 힘들어 해?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상대가 안 돼요. 말수가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말면 왜 말수가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욕망이 있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하고 질이 달라요. 엄마로서 소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애들도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그게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의 마음하고 동질성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돼. 아니, 나 아직 들어도 안 봤어. 지금 노트북 속에서 자요.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사실 그대로 올릴 겁니다. 앞에다가 예고를 하죠. 이 영상은 도중에 철로가 무너져가지고 전복하는 현상이 40분, 35분 그때쯤 가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뭔 얘기가 궁금하겠지. 상당히 힘들게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걸 써놓고 이제 할 건데 그대로 쓸 건데 소리 엄마가 힘들어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잘 가르쳐 보려고 어제도 영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느냐고 걱정돼서 물으니까 차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려니까 이것저것 원고를 이렇게 꾸미는 것 같다고. 예. 그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압니다. 내가 아이들 그 원고를 하나하나 지금까지 한 300편이 촬영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내가 머릿속에서 굴려낸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써낸 거예요. 쟤들이 말하는 거. 그거요. 그거 진짜 하다르고 하다라요. 터치 하나로 인해서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 원고를 다 잘 알죠.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소리 가르치려고 아니다 이거. 소리는 외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생활도 한 2년 해봐서 걔는 한 6학년까지가 있다면 한 5학년, 3, 4학년, 3학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1, 2학년 막 이래. 아이들에게 영어를 한번 가르쳐 보아라. 난 안 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 오프닝 할 때 얘기했는데 지식은 다른 사람한테 떨어져도 사랑은 앞선다. 전체가 그런 저거니까요. 총장, 박사, 교수, 학자 이보다도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이 할아버지듯이 미소현규 걔들의 할아버지요. 걔들 할아버지로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할아버지만큼만 하는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책도 내고 영상도 알고 말도 하고 방송도 해보고 몽변도 다 해본 사람이라 걔들 가르치는 게 그만큼 할아버지만큼의 역할에서는 탁월할 수 있어요. 레벨에서는. 소리 엄마도 마찬가지. 그냥 엄마야.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의 레벨에서는 엄마가 물론 영어 선생도 있지. 그 영어 선생 계열 말고 보통 교사나 총장이나 박사가 아닌 레벨에서의 엄마로서는 소리 엄마가 영어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회화를 알아요. 문제는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가르치겠느냐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의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뭐 할 거요? 이거 얼른 죽지도 않고. 이 폐품.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라 그냥 막 죽으라고 술이나 먹고 못된 짓이나 하고
에이 기왕 죽을 인생 그건 내 맘이에요.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 맘이 아니거든. 자, 찌그러진 깡통같이 늙어서 쪼글쪼글하고 나이는 먹고 참 무슨 자격증을 못 따고 대학교도 하나 못 세웠고 총장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상병이 이병을 가리킨다. 병장이 일병, 이병을, 훈병을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박사 총장만 하는 게 장군 별스타, 준장 뭐 대령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어머니가, 소리 엄마가 그렇게 참여한 거예요. 내가 다 알지요. 웅경이 아버지, 웅경이 엄마 전부 다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희원이 엄마 모두 다 현기 아버지, 미소 아버지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잖아요. 어제는 웅경이 아버지가 영상을 촬영했어요. 또 웅경이 엄마가 사진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 영상 카메라 말고 사진 카메라. 근데 미소 아버지가 그걸 옮기면서 이야 웅경이 엄마 사진 굉장히 잘 찍는다. 나 아직 안 봤어. 아주 그 탐볼 이거 잘 찍네 이 소리를 한 100번 하더라고요.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운전으로 참여하고 뭘로 참여하고 촬영으로 참여하고 뭐로 참여하고 아이들 옷단돌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일단 내 자식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지. 근데 내 말은 내 자식 있을 때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식은 졸업해도 3년 되면 졸업식 할 거 아닙니까? 졸업해도 하라는 거죠. 다음 자식을 위해서. 근데 하나 거기 숨겨놓은 말이 있어요. 다음 자식들은 다음 부모들이 대를 이어 할 것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엄마들은 선배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조직만 이끌어주고 자문만 잘해줘도 된다. 근데 그 말은 반만 맞아요. 그 말이 100% 맞는 사람은 저의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이야기 할아버지, 다음 2대 이야기 할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문제는 이 홈페이지가 살아있고 이 세종인성학당이 몇 년으로 제가 옛날에 사이버인생대학 한국 사이버인생대학 2001년인가 2년인가 문을 열어가지고 5년인가 6년인가 끝이 났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 5, 6년 가다가 이게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가 그냥 걷어쳐지고 모임도 다 해체되려는가 몰랐어요. 애들 다 학교 졸업하고 하면. 그거는 대가 끊기는 겁니다. 학문의 대가 꼭 이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학문이 질이 좋아야 돼요. 정신이 좋아야 돼요. 그 정신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없으나 첫째가 애정지수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그 각별한 애틋한 마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소리 엄마가 소리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먹은 건 아니에요. 소리 가르치려면 안 가르칠 수도 있어. 왜 걔는 알아서 소리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그래도 뭐 영어 세상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훌륭한 교사라는 거죠.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웅경이 이놈, 희원이 이놈, 미소 이놈. 근데 걔를 나무라면 안 돼. 젖 먹는 우리 아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속이 타고 울고 그게 아이들에게 보약입니다. 그걸 먹이는 거예요. 바로 저절 먹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회화 자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입니까? 얘들을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내 자식과 같이 어울리는 세종인성학당의 어린이들이니까 또 미국도 갈 거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좀 이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거를 따라갈 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세상의 교육이
여기에서 멀어졌습니다. 지식, 수학, 영어, 국문학, 예, 사회과학, 그거 다 달려가 보면 끝에 가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가를 가려니까 여자가 없어.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부 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20년, 25년을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보니까 철로가 끊겼어요. 추락하기 직전에 뒤에서는 밀려오는데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그거 하나에 만들어내는데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2억 8천인가 그렇대요. 2억 6천인가 8천인가. 그거 다 계산해요 나니까.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은 10억 됩니다. 10억을 들여서 가르쳐서 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가 널렸어요. 대학교 교수, 조교수, 시간 강사도 못 가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뭐 하려고 배웠느냐? 지식만 쫓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은 애정이 기본인데 어린이를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내겠다고 하는 내가 비록 실력은 없지만 내가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돈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나눠줄 제비도 안 되지만 학당장 이야기 할아버지가 해봐라 또 간곡히 말을 하니까 해보는 건데 이놈들이 입맛만 다시고 눈이 멀뚱한 게 좋은 것도 같고 힘들죠.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힘든 만큼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생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 영상을 제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상의를 했는데 영어 교과서 교안 자체를 물론 어떻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난 모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학당에 다른 분들이 좀 올 거예요. 지금 온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와서 특강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홈페이지도 이제 아이들 참여하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30분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30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으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리 엄마 그거 괜찮아요. 웃고 그래 하려니 하고 애들 하나만 키워서 좀 잘 모르는데 어릴 때는요. 형제가 10씩 됐습니다. 10명씩. 5은 보통이에요. 별로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똑똑해서 어떤 데는 너무 순해서 걱정이고 어떤 데는 너무 지독하고 욕심 많아 걱정이고 아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게 잘나고 못나고의 판단도 아닙니다. 젖을 잘 먹는 놈, 밥을 적게 먹는 놈, 많이 먹는 놈, 키가 잘 크는 놈, 덜 크는 놈 괜찮아요. 그게 전체 다 진도가 더딘 놈 관계없어요. 좋은 놈 관계없어요. 큰 짜증 부리고 듣도 않는 놈 교단에서 보면 애들이 20명 30명 다 각각이잖아요. 관계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들 예뻐요. 엄청 예뻐요. 우리 학당에 누가 오든지 이야기 할아버지로 오는 사람
당교로 예,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예,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힘만 들이면 돼요. 힘과 애정만 들이면 돼요. 참 밤새 머리를 수석질을 하고 아프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